우리가 공부한 이 단원은 생물과 환경 단원입니다. 생물과 환경 단원에서 가장 처음 배운 개념은 바로 이것이죠. 네,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 이것과 이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생물 요소와 살아있지 않은 비생물 요소입니다. 단원 제목과 연결해보면 생물 요소는 생물, 비생물 요소는 환경입니다. 생물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바로 양분을 얻는 방법이죠.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 분해자는 그럴 수 없어요. 햇빛, 물, 바람, 온도 이런 것들을 비생물 요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비생물 요소는 살아있지 않아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생물의 먹이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 4가지를 공부했어요. 초성을 보면서 각각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첫 번째. 벼, 메뚜기, 개구리, 매입니다. 이것들의 관계는 서로 먹고 먹히는 모습이 사슬처럼 얽혀 있다고 해서 먹이 사슬.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먹이 사슬이 생태계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메뚜기는 벼도 먹고 옥수수잎도 먹고 옥수수잎을 나방해벌레도 먹고, 그 다음에 다람쥐는 벼도 먹고 메뚜기도 먹고 나방해벌레도 먹고, 또 이걸 먹는 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먹이사슬들이 얽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는 그물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걸 바로 먹이그물이라고 합니다. 먹이사슬, 먹이그물. 그리고 과학자들이 자연을 잘 관찰해 봤더니 먹이사슬과 먹이그물, 생물의 양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각각 먹이사슬 단계에 따라서 생물의 양을 표현해 봤더니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모양을 닮았습니다. 먹이 단계가 위로 올라갈수록 그 생물의 수가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생태 피라미드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살고 있는 그 생물의 종류의 수와 양이 균형을 이루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그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미국의 옐로스톤 공원의 늑대 이야기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바로 생태계 평형입니다. 이렇게 생물의 먹이 관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 4가지를 공부했어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햇빛, 물, 온도.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이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죠? 바로 콩나물 실험입니다. 4가지로 콩나물을 나누어서 햇볕이 있고 없고 물이 있고 없고 각각 나누어서 실험했더니 둘 다 있을 땐 초록색, 햇볕이 없으면 노란색, 물이 없으면 시들어 버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햇볕과 물은 생물이 자라는 데 중요하네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철새들은 서식지를 이동하고 식물은 단풍이나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온도, 햇빛, 물처럼 비생물 요소들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비생물 요소의 영향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는 소중한 우리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해봤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또 일회용품 종이컵의 사용을 줄이고 머그컵이나 물병을 이용하는 것. 이 표시는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한다는 의미이죠. 또 이렇게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거예요.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법 한 가지 추가해서 적어보세요. 생물의 환경에서는 이것 말고도 환경오염도 공부했고 이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바로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밤송이입니다. 밤송이는 왜 이런 모습을 띠게 되었을까요? 바로 적응되었기 때문이죠. 오랜 기간 살아남기 유리한 특징들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 적응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 관찰책을 풀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헷갈리는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잠깐 영상을 멈추고 실험 관찰책 24쪽, 25쪽을 펼치세요. 그리고 스스로 풀어보고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해요. 자, 1번 문제를 살펴볼까요? 생태계란 바로 이것.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뜻하죠. 2번, 보기들이 있습니다. 1번,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은 바로 이것이죠. 분해자. 2번,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바로 먹이사슬입니다. 3번, 특정 생물의 순화량이 갑자기 늘거나 줄어들면 뭐뭇이 깨진다. 바로 이것입니다. 생태계 평형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바로 콩나물 실험 문제네요. 자란 조건을 찾는 거네요. 노란색의 곡고 위로 자랐고 2번은 초록색에 시들었대요. 조건은 햇볕과 물로 실험을 했었어요. 햇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랐죠. 햇볕이 있으면 초록색, 없으면 노란색. 물이 있으면 곱게 자랐지만 물이 없으면 시들었어요. 이걸로 한번 볼까요? 1번은 햇볕은 없고 물은 있고 2번은 햇볕은 있는데 물은 없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디귿, 2번은 니은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적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적응은 특정한 서식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살아남기 유리한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펴볼까요? 우선 공벌레는 몸을 말아서 보호한다.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고요. 대벌레는 잡아먹힌다가 아니죠. 잡아먹히지 않는다가 되어야겠죠. 제비가 따뜻한 곳을 향해 가는 것, 북극여우가 흰색인 것 모두 적응입니다. 5번 환경오염 문제. 이건 좀 쉬웠어요. 강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죽고요.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식물이 잘 자란다? 아니죠. 잘 자라지 못한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우주선 기름으로
또 황사나 미세먼지, 쓰레기도 모두 맞는 말입니다. 6번은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 보존 방법을 적어보는 겁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적어보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적어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도로에 있는 차들이 줄어서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바다를 지킬 수 있고,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해양 동물들도, 해양 생물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 헷갈렸던 내용이 있다면 복습을 꼭 해야겠죠? 다시 복습해보고 우리는 2단원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린 부분은 영상을 클릭해서 한번 다시 공부해보세요.